2018년 5월 24일 와카야마현 타나베시의 어느 자산가의 집에서 119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은 100억엔이 넘는 자산가로서 72세의 키슈에 도노안이라는 별칭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도노안은 스페인의 희극 주인공인 호세카의 이름으로 유명하죠. 스페인판 카사노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는 자산이 많아서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2016년 2월 어느 날 자신과 관계를 가지고 있던 여성 중 한 명인 자칭 모델 당시 27세 여성이 그의 집에서 현금 600만엔과 5,400만엔 상당의 보석 등 합계 6천만엔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신고자가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호세카에다가 4,000명의 여성을 만나면서 30억엔 상당의 돈을 썼다는 무용담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1년 후에 그 여성이 체포됐는데 그때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화제가 되어 키슈의 도노안이라는 이름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6천만엔쯤이야. 나한테는 종이 쪼가리나 다름없어. 절도 피해도 하나의 경험이야. 라는 말에 6천만엔이면 원화로는 6억 정도인데 종이 쪼가리라고 표현하는 일반인들과는 다른 경제 감각과 수천 명의 여자와 즐기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일본인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젊은 남성 인구가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출산을 장려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 시기에 태어난 세대로서 1941년에 형제 7명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주류회사에 취직해 방문 판매원을 하면서 대부업에도 손을 댔지만 당시엔 큰 돈을 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콘돔과 피임기구를 방문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나는 바람에 주류 사업에 손을 댔고 대부업을 병행하면서 부를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돈을 번 목적은 단지 예쁜 여자들과 데이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키도 작고 결코 호감 가는 얼굴도 아니란 걸 그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나 봅니다. 돈으로 여자를 만나기 위해 돈을 벌었다는 그에게 예쁜 여자는 그의 삶의 큰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 당시 그의 집에는 가정부와 결혼한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아내가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8일 55세 연하인 당시 21세 스도우사키라는 자칭 모델과 결혼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스도우사키는 1996년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줄곧 자랐는데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샤넬로 온몸을 치장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병원원장이라서 부잣집 딸이라며 매달 용돈 100만엔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호스트 클럽까지 다니며 돈을 펑펑 써댔다는데요. 아버지가 병원원장이란 말은 거짓말임이 밝혀졌고 의료관계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그 돈들은 전부 하파카츠나 밤업소를 다니며 마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파카츠는 어린 여성이 일반 남성과 데이트를 해주면 용돈을 받는 것으로 가격은 5,000엔부터 몇만엔까지 다양하게 측정되어 있는데요. 애교만으로 몇만엔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밥만 같이 먹느냐 호텔까지 가느냐 그 성격과 상대에 따라 가격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 만남으로 장기적으로 스폰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결혼 사기로 돈을 뜯어내는 애들도 있으니 일반 알바보다는 큰 돈을 벌 수 있어서 어린 여학생들이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 전문학교에 진학했는데요. 밤업소는 계속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도쿄로 상경한 그녀는 본격적으로 업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인기 있는 호스티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품과 호스트 클럽에 빠져있던 그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니 꽤 많은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호스트 클럽에서는 하루 저녁에 5천만엔을 쓸 정도였으니 업소에서만 일해서는 빚이 감당이 안 되었겠지요. 2016년 교제 사이트에 등록해 하파카츠도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인 비디오에까지 출연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출연한 비디오는 판매 기록 1위를 기록한 것으로 공전의 히트를 친 것으로 밝혀집니다. 투잡 3잡을 뛰던 와중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도노안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공항에서 첫눈에 반한 도노안이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그녀 앞에서 넘어진 척을 했다는데 훗날 이 말은 거짓이었고 두 사람은 고급 데이트 클럽에서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중국과 두바이에서 모델 일을 하고 있다는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다녔지만 활동 기록은 없습니다. 2017년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스도우에게 반한 그는 당신의 인생을 핑크빛으로 물들여주고 싶습니다. 저의 마지막 여자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라며 청혼했고 재산의 절반을 줄 것이며 나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는 말로 간절함을 전했습니다.
매달 용돈으로는 100만엔을 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으니 돈이 궁했던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18년 2월 8일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스토우는 부모님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인의 부동산 투자 일을 돕고 있다는 말로 부모님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할아버지 뻘과 결혼을 했으니 이해는 갑니다. 결혼 당시 스토우는 도쿄에, 도노아는 와카야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 도쿄 생활을 정리하고 와카야마로 올 줄 알았던 도노아는 스토우에게 여러 번 올 것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니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둥 핑계만 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언니는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던 걸까요? 도노아는 결혼 10일째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집안일은 하지도 않고 쟤는 안 되겠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실제로 이혼 서류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고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도노아는 이럴 거면 이혼하자며 위자료도 요구할 것이라 그녀를 다그쳤고 그제서야 위기감을 느낀 스토우는 도쿄 생활을 정리하고 와카야마로 오게 됩니다. 이 즈음에 스토우가 성인 비디오에 출연한 사실까지 도노안이 알게 되면서 결혼 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전날 도노안은 지인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고 연락했고 그 지인은 이혼에 관한 얘기냐고 되묻자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전화로는 말을 꺼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3개월여가 지난 2018년 5월 24일 2층에서 쓰러져 있는 도노안을 아내인 스토우와 가정부가 발견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초에는 돌연사로 추정되었지만 부검 결과 체내에서 치사량이 넘는 약물이 검출되어 급성약물 중독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노안의 몸에는 약물 투여 흔적이 없었습니다. 모발에도 약물 반응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경구 투약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발에서 약물 반응이 없다는 것은 과거 투약 경험이 없는 상습 투약자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주류회사에 있는 빈병 2,000개를 수거해서 조사했지만 거기서도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고 정원에 묻어두었던 도노안의 애견, 이브의 사체를 부검해봤지만 거기서도 약물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물 상습 복용자가 아닌 그가 치사량이 넘는 약물을 투약했다는 것에 의구심을 가진 경찰은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당시 그 집에는 도노안과 아내 스토우 그리고 가정부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정부가 의심을 받게 됩니다. 도노안이 자신이 죽으면 1,000만엔을 주겠다며 생전에 가정부에게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있었고 가정부가 준비한 요리를 먹고 2~3시간 뒤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날 가정부는 자신의 아버지의 문병을 가기 위해 오후 3시경에 외출했으며 가정부가 준비한 요리는 먹었지만 가정부가 돌아온 저녁 7시엔 이미 저녁 식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한편 아내인 스토우는 밥만 차려주고 입맛이 없어 2층 침실로 올라갔기 때문에 도노안 혼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가정부가 돌아왔을 때 스토우가 샤워를 금방 마친 듯 젖은 머리를 말리고 있었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가정부는 집에서는 태블릿으로 게임만 하던 그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는 달라 조금 낯설었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마친 가정부는 거실에서 스토우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8시 즈음 2층 침실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가정부는 아내인 스토우에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며 물었지만 스토우는 괜찮다며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2시간 후인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2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라며 1층으로 다급하게 내려와 가정부를 불러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도노아는 전라 상태로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면 제3자의 침입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제3자의 침입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이 일어나기 18일 전에 돌연사한 그의 애견인 이브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특별히 자살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 경찰은 타살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시 집안에는 가정부와 아내인 스토우 2사람만 있었고 제3자의 침입은 없었으므로 2사람 중 1사람의 범행으로 용의자는 좁혀졌지만 2사람 모두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스토우는 아주 잠깐 눈물을 흘린 적은 있지만 줄곧 웃는 얼굴과 하품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황 증거나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라 용의자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타살 의심이 있다는 보도만 있을 뿐 범인의 윤곽도 수사 발표도 없이 시간은 흘렀고 의문만 가득 남긴 채 키슈의 도노안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사건 발생 후 3년이 다 되어갈 무렵 뜬금없이 이 사건이 뉴스에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아내인 스도우 사키가 경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속 한 달 후 살인 혐의와 마약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다시 한번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스도우는 사전에 약물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고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록상 판매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사건 당시 도노안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자신은 2층에 있었다는 진술과 스마트폰의 헬스케어 어플의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체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미용 전문 학교를 다니던 시절 유흥업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유학을 간다는 핑계 등으로 그 남성에게 3천만 엔을 뜯어냈고 결국 속은 것을 깨달은 남성은 그녀를 고소하기에 이르러 사기죄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도노안이 사망하자마자 그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과 미술품을 매각하려 했고 정식 절차 없이 도노안의 회사에 자신을 사장으로 올려놓고 회사 자금 3,800만 엔을 본인 은행 계좌로 입금, 자신의 연봉을 1억 7천만 엔으로 설정해두는 등 돈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도노안의 소유인 주류회사와 대부회사로부터 사기죄로 그녀는 고발됩니다. 2022년 4월 9일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됩니다. 도노안의 개인 자산은 은행예금 7억 엔과 주식 7억 엔, 소장하고 있던 해외 미술품과 그림들 수억 엔에 달하는 귀금속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밀 자금을 관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말로는 현금 2억 엔 상당과 금괴 등 국세청에 적발되고 나서는 숨겨둔 장소를 자주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망 후 그 비밀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그가 사망한 지 3개월 후 그의 유언장이 재판소에 제출되었는데 유서의 내용은 자신의 고향인 와카야마현 타나베시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였고 빨간 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타나베시가 그의 개인 자산을 조사한 결과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3억 엔 5천만 엔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노안의 가족이 유서는 가짜라며 무효를 신청했기 때문에 타나베시와 가족 양측이 필적 감정을 했지만 감정불가 판정이 나왔고 유류분과 아내의 유죄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 재산 분할은 현재 보류 중에 있으며 유언장에 대한 판결은 올해 6월 21일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장부가 경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태여서 순자산 가액과 상속인도 정해져 있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용의자로 구속되어 있는 아내 스도우의 재판의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채 궁금증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편 미용 전문 학교를 다니던 당시 유흥업소에서 만난 남성이 사기죄로 고소한 건에 대한 2014년 5월 10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변호인 측은 성적 접촉의 목적과 심리적 지배를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착오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 스도우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거짓말한 것도 맞지만 내 몸을 갖기 위해 그는 알면서도 지불한 것이라며 덧붙였습니다. 다음 공판에서는 증인과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판결은 올해 9월경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도노안 사망 사건에 대한 재판이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 측이 압수한 증거가 방대함과 동시에 수사 도중 여죄가 드러나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 또는 용의자의 변호인 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추측했습니다.